안녕하세요. 캐나다 뉴스9 배하나입니다. 무역 사절단도, FIFA도, 청소년들도 밴쿠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직접 취재하는 캐나다 유일한 한인 방송 뉴스, 하나TV에서는 밴쿠버사의 격려를 받아 캐나다 최초로 한인 청소년 기자단 25명의 출범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은 학생기자단, 학부모, 연하마틴 상원의원, 최병화 BC주 경제부 차관, 주변코어 총영사관의 홍주영사, 강영구 한인회 회장을 비롯한 한인단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해 감동적인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는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들을 위한 재외선거 투표가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됩니다. 캐나다에서는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오타와, 몬트리올 등 주요 도시의 재외 공간에서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유권자 등록은 지난달 마감되었으며 등록을 마친 유권자는 여권 등 신분 증명서를 지참해 해당 공간의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에 참가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 재외선거에서 밴쿠버 지역의 등록 유권자 수는 총 7천여 명으로 이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밴쿠버 지역 한인 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투표 장소와 안내는 각 재외공간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G 이비 수상이 오는 6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무역사절단 파견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부각되었던 문제, 즉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BCG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행보입니다. 이번 사절단은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방문하게 되며 BC주 경제부 차관인 최병화 의원이 중요 임무를 맡아 동행해 BC주의 주요 파트너국인 한국과의 무역을 구체화하고 한국과 BC주 대학 교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스타트업 산업 육성을 장려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에 박차를 가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BC주 정부는 한국하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굉장히 집중을 해가지고 더욱더 이제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를 더 확장하려고 이제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이 굉장히 BC주랑 캐나다의 큰 이제 파트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더욱더 나아가서 이제 더 포텐셜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더 신경을 쓰려고 해서 여기에 이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기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옥타 그쪽도 많이 이제 협력을 하고 코트라랑 같이 해가지고 더욱더 여러 가지를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18일 성명을 통해 뼈까지 전이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최근 관련 증상이 나타나 검사를 받았고 최근 전립선암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현직이던 지난 2023년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 행사에 참석했다가 넘어지는 등 건강과 인지력 저하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재선 도전을 중도 포기했습니다. 1942년생인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퇴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밴쿠버 시내에 밴쿠버를 상징하는 대표 간판물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작년 콜하버에 설치된 임시 조명 간판이 큰 인기를 끌자 피터 마이스너 시원이 연고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밴쿠버시 보고서에 따르면 간판은 캐나다 플레이스 1005번지에 2026년 1분기 완공을 목표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총 제작비는 55만에서 100만 달러로 추산되며 이 중 밴쿠버 관광청과 호텔 관광청이 각각 20만 달러를 지원하고 다운타운 비즈니스 개선 협회도 기금 지원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안건은 수요일 시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우체국의 노조가 전면적인 파업을 예고하면서 전국적인 우편 및 택배 서비스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인상, 근무 조건 개선, 고용 안전성 확보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소포 배송, 청구서 및 정부 문서 전달 등 다양한 우편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과 기업들은 대체 배송 수단을 모색하거나 중요 문서의 경우 전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우체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파업 관련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오늘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개최되는 차기 총회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밴쿠버는 2026년 월드컵 개최 도시 중 하나로 BC 플레이스에서 조별리그와 16강 경기가 예정돼 있습니다. FIFA는 총회를 통해 차기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2026년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의 역할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 밴쿠버 개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역 경제와 관광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한인 소식입니다. 밴쿠버 한인회에서는 신임 한인회장 선거 등록을 5월 20일까지로 연장했고 한인회 회원 등록도 2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선거 후보자 등록 및 한인회 회원 등록 기간은 당초 4월 30일까지였지만 단일 후보로 등록했던 후보자가 철회하면서 현재 후보자 재등록을 받고 있으며 오는 5월 31일 예정대로 한인회장 선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한인회 회원 등록은 한인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정말 좋은 분들, 또 이 연합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서 모든 단체를 품고 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그리고 또 차세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또 직접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회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한인 많은 회원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입하셔서 의견도 내주시고 투표도 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밴쿠버 한인회에서는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참전 유공자의 어르신들께 오찬을 대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제향군인회 캐나다 서부지회 주최 제7회 가평전투 기념식이 BC주 랭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가평전투는 6.25 당시의 대전투로 캐나다군이 참가해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돈독히 보여주었으며 이 전투를 기념해 랭리의 가평전투 기념석이 위치한 곳에서 캐나다와 한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매해 기념 행사가 거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가족부 네트워크 단체로 밴쿠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코인에서는 부동산 명의에 관련된 사항 및 상속 절차, 모기지 안내 등을 주제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실질적 소유권은 이 집을, 쉽게 말하면 이 집을 팔면은 누가 이 돈을 받게 된다. 이게 실질적 소유권. 이상 직접 취재하는 방송 하나TV 이번 주 뉴스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통해 더 다양한 뉴스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